자, 이제 제 4전입니다. 높이 제한 나왔네요. 430페이지입니다. 높이 제한이 저희 시험에서 잘 나오지 않다가 저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 더 핵심을 보고 나서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건축법 다 끝내겠습니다. 칠판 보시죠. 자, 높이 제한입니다. 높이 제한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높이 제한 있습니다. 높이 제한인데 이것은요 보시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제한 어떤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거기 첫 번째 가로구역, 가로구역이 발생이 되어지면 이 구역 단위에서 높이가 결정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햇빛 보호를 위한 1조건을 위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주택만의 높이 제한이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로구역이죠. 첫 번째 가로구역이 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로가 형성이 쫙쫙 되어지면요, 도로 사이에 형성이 되어진 일단의 토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토지가 나와요. 그럼 토지마다 여기는 100m, 여기는 뭐 80m, 여기는 60m, 여기는 40m 이렇게 요 가로구역 단위로 해서 높이가 발표가 딱 되어지면 요 구역 내에서 모든 건물들 이 높이를 넘을 수가 없다. 이것이 요 구역의 높이관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100m입니다. 하지만요, 요 범위 안에서도 이 건축물들 종류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별로 해서 그 높이를 또 다르게 정할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뭐 100m, 아파트 100m, 근데 학교는 뭐 40m, 이것이 건물의 종류별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다랍니다. 또 이런 장소가 아주 자주 발생이 되는 아주 큰 도시, 서울 특별시와 인천 등의 광역시는 자주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자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예 시 조례에서 그 높이를 정해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들이 첫 번째 보시면, 자, 1번 방금 1번하고 밑에 2번과 그 다음에요 4번 사항을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괄호 2번 있죠. 높이가 안 정해져 있는, 높이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제한, 이것이 이 파트는 좀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높이가 안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가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요, 건물 각 부분의 높이는 어디까지 1.5배를 넘지 못한다. 1.5배,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따라해주세요. 자, 높이가 안 정해져 있는 구역이 있다 합니다. 보시면 가로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에 또 구역이 있습니다. 이쪽 편에 높이가 안 정해져 있네요.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보니까 도로의 폭이 얼마냐? 10m입니다. 10m이고요. 또 공지를 10m 띄워가지고 요 대진에서 어떠한 건물을 건축을 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그러면 각 부분 높이, 앞부분의 높이, 건물의 뒷부분 높이, 각 부분 높이입니다. 높이는요, 여기 전면에 있는 도로, 앞부분 앞에 있는 요 도로, 반대편 대지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이 거리의 이 높이는 1.5배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5배. 보십시오. 그러면 건물의 폭이 만약에 또 10m입니다. 10m이다. 그럼 앞부분은요, 현재 얼마입니까? 이까지는 10에서 20m입니다. 이것의 1.5배 하면 35m죠. 그 다음에 뒷부분입니다. 뒷부분도 쫙 보시면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10, 30입니다. 30에 1.5배, 45m를 각기 넘지 못한다. 아니죠? 20에 1.5는 30이네. 30m. 이렇게 해서 요 총합이 넘지 못한다. 1대 1.5, 1대 1.5, 요 사선 범위 내에서 높이가 제한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건물 지을 때 요런 건물을 짓든지, 또요 꺾인 건물을 짓든지, 그건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런 건물을 짓든지, 그건 선택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높이가 안 정해지면 요 각 부분 그 높이는 전면도로 반대편까지의 이 거리의 각 그 높이는 최고 높이 1.5배를 넘지 못한다는 사선전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구역이 있고 구역이 있다. 요 현재 도로의 폭이 20m라고 합니다. 20m. 여기서 요러한 건물을 수평 투영을 해보니까 이런 건물이 보인다. 이 건물 폭이 얼마냐? 이것도 20m고 요 사이에 10m가 띄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요 A 부분과 B 부분의 최고 높이는 얼마를 넘지 못하느냐? 라니까 A 부분은요, 보니까 30m의 1.5배, 45m 넘지 못한다. B는요, 50m의 1.5배, 75m를 최고로 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요 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선 제한이라 불러요. 사선 제한. 자, 이렇게 해서 요 파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1조건이네요. 오른편에 밑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네요. 1조건. 햇빛입니다. 햇빛. 1조 보호, 햇빛 보호인데, 햇빛 보호는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 해줍니다. 보시면 1조라는 것은
오로지 주거 지역에서만 일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호를 해줍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자 전용 주거 있죠, 일반 주거 있죠, 준주거 있죠. 준주거 일조보호 안 해줍니다. 전용과 일반 주거만 일조보호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항상 동쪽 서쪽이 마주 본다. 그럼 동쪽이 서쪽을요 오전에 침해합니다. 서쪽은 동쪽을요 오후에 침해합니다. 하니까 동서가 나왔고 이 정북 항상 보시면 딱 정북과 정남쪽에서 대지가 마주 볼 때 정남쪽에서 건물 지을 때 항상 북쪽 대지를 일제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남북에서 마주 볼 때 남쪽에서 건물 딱 지을 때 요 띄운 거리의 이 높이가 딱 정해집니다. 높이마다 얼마 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짓는 건물 높이가 9m까지의 높이라면 전부 다 1.5m 이상만 띄우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m를 초과하네요. 9m를 초과한다. 이걸 초과할 때는요 건물 각 부분 그 높이는 2분의 1 이상 띄워야 된다. 높이의 2분의 1 띄워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9m까지는 딱 1.5인데 10m이면 5m, 12m, 5.5m 딱 분리가 쫙 되어집니다. 9m까지는 1.5. 그걸 딱 초과하면 그 높이에 2분의 1을 띄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우게 되어 있다 합니다.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딴 건 다 넘어가시고요. 한 장을 넘어가서 원칙만 딱 보시고 예외는 옆에는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실면 안 나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432페이지입니다. 관로 2번 보시면 이제 공동주택만의 또 높이 제한이 있다. 공동주택입니다. 요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건 사생활, 요건요 1조보다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지금 1조라는 편에 묶여있지만 사생활 보호의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또 두 번째 9번이 딱 되어지네요. 인접대지 옆에 있는 땅 주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 첫 번째. 또 두 번째는요 같은 대지,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동동 간의 높이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접대지입니다. 이 경우는요 동서남북을 묻지 않고 동이든 서이든 남이든 북이든 간에 묻지 않고요 인접대지와 경계선을 두고 좀 띄어서 공동주택을 딱 건축을 딱 하려고 합니다. 해요. 그러면서 채광창, 발코니 창을요 인접대지를 바라보게 창을 딱 이렇게 냅니다. 기분 나쁘다 그죠?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요 띄운 거리의 이 높이는 2배를 최고로 넘지 못한다. 높이의 2분의 1을 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공동주택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어디냐?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도 공동주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걸린 상업지역과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도 주택이 아파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경우는요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사생활 보호 때문에 인접 대지에서의 제한은 중심 일반 상업지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걸린 준주거는요 4배를 넘지 못한다. 높이의 4분의 1만 띄우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 장소가 이제 2배 이렇게 보면 돼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 주택 건물이 뭐냐? 다세대 주택, 서민 빌라 주택일 때는요 1m 이상만 띄우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민 빌라, 다세대 빌라는 1m만 다 띄우면 돼요. 빌라촌 가시면 건물이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1m는 띄워놓고 촘촘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1m는 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접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대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로 마주보는 동동 간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요건 2개입니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라. 자, 이쪽은 판상형 넓게 펼치는 아파트 단지가 나올 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쫙 나옵니다. 나오네. 자, 채광창, 발코니 창이 요렇게 형성이 쫙 되어져 있고 이쪽은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이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보고 있네요. 이렇게 볼게요. 또 가운데 아파트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요. 채광창입니다. 채광창. 발코니 창이 있는 큰 창, 요 채광창, 요 채광창하고 건물 각 부분입니다. 채광창끼리 또 건물 뒷부분 비채광창이라 부릅니다. 또 건물의 척벽 어디를 바라보든지 항상 그 높이에 0.5배 이상을 띄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채광창입니다. 비채광창 건물 뒷부분 복도 부분과 요 척벽이죠. 척벽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8m 이상을 띄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그번에 척벽 이와 척벽 이와 같이 척벽과 척벽이 서로 바라볼 때는 4m만 띄우면 된다. 요 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부대시설, 관리사무실, 복리시설, 상가
마주 볼 때는 그러면 각 부분은 어떠하든지 한 배 이상을 띄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배는 뭐냐? 부대 폭리 시설의 한 배.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높이 한 배를 띄운다. 이렇게 해서 띄우든지 또요. 이쪽입니다. 자, 12월 22일 날 동지날 모든 집이 2시간 이상 햇빛 받게 할 수 있다. 이건요, 타워식, 판상이 아니고 타워식 좁고 높은 아파트죠. 해가 다 들어옵니다. 겨울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띄우든지. 그건 12월 22일 날 동지날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 모든 집이 해가 받게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두게 합니다. 이렇게 되고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2층 이하이면서 그 높이가 8m 이하인 것은요, 요런 1조 제한 자체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금방 보신 내용들이 432페이지에 관로 2번에 공동주택의 1조를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해서 딱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관로 보시면 인접 대지에서의 높이 제한 요거 나왔습니다. 2배, 4배, 그 다음에 1m 하는 것이 원칙 예외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번에 같은 대지, 같은 단지 안에서 오른편에 큰 박스는 바로 요 얘기를 말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다시 예외에서 모든 집이 동지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 햇빛 받게 할 수 있다. 이건 타워식 아파트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예외만 파란색만 딱딱 보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한 장 넘어가시고 기타 3번 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434페이지입니다. 적용 제외에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일 때는 1조 제한 받지 않는다. 제일 마지막을 장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보십시오. 자, 이제 제 5절 편입니다. 특별자 붙는 특별 건축구역과 특별 가로구역이 또 나오고요. 또 건축의 협정이라는 것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설되어진 종이가 2개 있습니다. 집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특별 건축구역이 있습니다. 보통은요, 저희가 무슨 건축 제한을 위해서 건축법이 있는데 요 특별 건축구역은요, 그 제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탄생이 되어진 특별한 장소를 말합니다. 특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특별한 건축구역이 있습니다. 특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구역이 있다. 또 특별 가로구역도 있습니다. 특별 가로구역, 특별하게 혜택을 받는 도로 옆에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의 협정, 그 땅 주인끼리 협정을 맺어서 인가받으면 그렇게 제한을 풀어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이 장소는요,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이 장소는 또 시도에서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장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지정할 수 있고 또 지역의 건축의 허가권자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 장소는요, 잠실 롯데, 잠실 가시면 롯데월드 100층짜리 롯데월드 빌딩 올라가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지금 현재의 조건에 모든 부분을 다 적용시키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건축물들을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특별 건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대상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곳에 이런 곳이 나올 수 있냐? 아주 많아요. 근데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고, 그럼 첫 번째입니다. 딱 보시면 일단 지정 대상, 지정권자에서 보시면 434페이지에 국장과 시도가 참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으면서 그 제일 밑에 보시면 그러나 다음의 지역은 또 지정할 수 없다 해서 오른쪽에 박스 1, 2, 3, 4 보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하십시오. 지정할 수 없는 참 많지만 중에서도 지정할 수 없는 금지 대상 지역이 5개가 탁 나와요. 이쪽 오른쪽에 나오는데 두 문자 한번 따보십시오. 개, 자, 접, 포, 군. 개자, 접포군입니다. 두 문자 개발 제한구역, 자연공원구역, 접도구역, 보존산지, 군사기지 이렇게 딱 됩니다. 개자, 접포군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자연공원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전은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자, 접보군입니다. 개자, 접보군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타 신청 절차 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다만 다음 보시면요, 이런 지역도 이제 어떤 것은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436페이지입니다. 해제해서 1, 2, 3, 4번 나와 있는데 필요 없고 3번입니다. 3번에 지정을 했는데 5년이 되어도 그 목적에 맞는 공사를
착수를 하지 아니할 때 해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5년 이것만 딱 기억하십시오. 넘어가십시오. 자, 오른편에 한 장을 더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438페이지 갑니다. 두 개 나옵니다. 어떠한 혜택을 주어가지고 이런 건물이 나올 수 있느냐 보니까 어떤 제한을 적용을 아예 하지 아니하는 조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배제하는 조항, 또요 완화하는 조항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요 건물 한 동이 아니고 그 구역 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 통합해서 설계할 수 있는 통합 적용 조항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필요 없고요 배제 조항과 통합 조항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왼쪽 밑입니다. 파란색 보이죠? 배제하는 조항 해서 보시면 이 말 나옵니다. 조건이 뭐냐 보니까 공주다. 공주랑 두 번째 따보세요. 조경 설치 조항 적용 안 합니다. 건폐율 적용 안 합니다. 건물 높이 제한 전부 다 적용 안 합니다. 대지안의 공지 조항 적용 안 합니다. 주택법에 있는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조항들 해서 조건이 공주, 조경, 건폐율, 높이, 공지, 주택 건설 기준 중에 일부 조항 적용 안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외에는 적용합니다. 특히 용적률 은 적용을 다 합니다. 건폐율을 적용 안 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오른쪽에 가시면 박스도 보이죠? 통합 적용 나옵니다. 그 롯데 잠실 월드 가시면 메인 123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다시 백화점 건물이 있고요. 다시 쫙 건물이 4개 붙어 있어요. 이럴 때 건물별로 무엇을 하지 말고 같이 통합해서 설계할 수 있다. 뭐냐니까 부미공이다. 부미공입니다. 부미공. 자, 요 건물들 주차장 지하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 또요 미술 작품 같이 한 개로 이용합니다. 또요 공원들 롯데 월드 뒤에 멋진 공원 한 개로 같이 쓰고 있다. 부미공 통합해서 설계한다. 따로따로 설계할 필요 없다. 부미공 통합 설계한다. 조건이 공주 부미공 계좌 보건 이것만 딱 보시면 무조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딴 거 다 넘어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통합 적용사항 딱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제6절 440페이지입니다. 특별 가로구역 보이네요. 특별 가로구역. 이게 뭐냐? 이건요. 어떠한 도로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일단의 지역을 말합니다. 가로구역. 어떠한 도로 사이에 형성이 되어진 가로구역이 딱딱딱 나옵니다. 나올 때 이쪽 코너에서만 특별하게 뭔가 혜택을 주고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정할 수 있다. 특별한 혜택을 받는 가로구역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요겁니다. 어떤 도로입니다. 어떤 도로로 둘러싸여 있을 때 이런 장소가 나올 수 있느냐가 나옵니다. 그때 이 도로가 탁 나와요. 도로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오른편입니다. 밑에 왼쪽에 있네요. 국장과 허가권자는요. 어떠한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 사이사이에 특별 가로구역을 정해서 혜택을 줄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금 여기에 책에 지금 없습니다. 책이 없는데 요것이 책 나오고 난 이후에 추가되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요 도로가 무엇이냐? 요것을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십시오. 책이 없습니다. 책이 없어요. 어떤 도로로 형성이 되어진 길 옆에 있는 것이냐? 이건 추가로 적어 놓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4월 11경에 요 책에서 법이 나온 이후에 개정되어진 사항이 또 더 있습니다. 있고요.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추가 파일을 여기 홈페이지에 등재를 딱 해놓겠습니다. 그때 확인하시고요. 일단은 요 도로가 무엇이냐? 그때 보시면 요 내용 나올 겁니다. 건리보문이에요. 건리보문. 자, 건축선이 후퇴되어서 발생한 도로. 또요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한 그런 지역 안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보행자 전용 도로입니다. 또 문화지구 안에 있는 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자, 건축선 후퇴에서 발생한 도로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한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문화지구 내에서의 도로 건리보문 인근에 있는 요 지역에 특별 가로구역 정할 수 있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가로구역 나올 수 있는 그 도로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1, 2, 3, 4, 5번 딴 거 집어넣습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 문화지구 내의 도로,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한 도로, 건축선 후퇴한 거리에 있는 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지구 서울 가시면 신설되어진 따로 용도지구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겠죠. 해당 그 지역과 구역의 제한을 완화하는 신설 아니면 신설할 수 있다. 신설되어진 서울시의 용도지구입니다. 요 옆에 있는 도로 일대 정할 수 있다. 특별 가로구역입니다. 이거 하나 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또 이건요. 이런 장소도 전부 다 미관지구란 요 지구, 미관지구 요 안에서만 또 나올 수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입니다. 제7절 건축협정 나가죠. 건축협정, 건물 주인끼리 서로 땅 주인끼리 협정 맺어서 그렇게 건축법에 있는 제한들을 풀어갈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건축협정, 이거 나옵니다. 협정. 자, 이거 지울게요. 자, 건축협정이 뭐냐? 건축협정이다. 자, 대지 주인끼리 서로 협정을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접하고 있는 땅 주인끼리 건물의 건축을 위해서, 또요, 건물들의 대수선을 위해서, 또요, 건축물의 리모델링, 이것을 위해서 인접하고 있는 대지 주인끼리 서로 협정을 딱 맺습니다. 협정을 딱 맺죠. 그래서 이것을 인가를 딱 받으면 협정대로 인가한 대로 그렇게 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안 되지만.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요 지상권자 등이 전원 합의 100% 다 전원 합의가 딱 되어진다라면 한다면요 합의입니다. 합의가 딱 되어지면 이제 협정을 맺을 수 있다. 건축과 대수준과 리모델링 협정을 맺을 수 있다.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가 나올 수 있는 특별한 또 지역이 있다랍니다. 어떠한 장소, 어떠한 지역 안에서만 이런 협정을 맺을 수 있다. 요 지역이 무엇이냐가 또 제일 중요합니다. 박스 보이죠? 지주존입니다. 지주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있는 땅 주인끼리 협정을 맺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있죠? 여러분들. 또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 있습니다. 우리 또 존치지역, 곳이 있습니다. 존치지역. 바로 지주존입니다. 이 장소는요, 뉴타운 사업할 때 그 안에 포함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안 배우지만 이제 장소 있습니다. 지주존. 그래서 1번에 보시면 2번에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중앙개선사업, 3번에 존치지역 땅 나와 있죠. 땅은 4번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지역과 기타 시군구가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만 나올 수 있다. 지주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과 존치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만 이런 장소가 이런 협정을 맺을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하나 기억하십니다. 먼저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협정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정. 여러분들 오른편입니다. 443페이지 가보세요. 443페이지. 그러면 협정을 딱 맺으면 요 대지 연결된 땅에서 이 건물을 딱 지을 때 서로 건축물들이 서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공지 띄운다는데 안 띄고 붙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요것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건물이 맞벽으로 건축을 바짝 붙여서 건축하게 해주겠다. 협정 맺으면. 오른편에 제일 위에 맞벽 건축 나왔죠. 건물이 맞벽으로 건축하려고 할 수가 있다. 이럴 때는요, 맞벽으로 지을 때는 건축허가 신청부터 해가지고요, 착공 신고, 사용승인, 감리 같이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건물 주인이 이 A 건물 A 땅 주인과 B 땅의 B 건물 주인, C의 C 건물 주인이 있는데 요 땅들이 다 필지가 다르지만 맞벽으로 바짝 붙여서 건축을 할 때는 같이 허가받고 같이 착공하고 같이 검사받고 같이 감리할 수 있다. 이 말이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타 요 말고도 맞벽일 때 보시면 같이 허가 신청한다, 같이 착수한다, 같이 감리한다, 같이 검사받는다. 이것만 당연한 말이겠습니다. 이게 말고도 요 건물별로 따로 하지 않고 통합해서 설계할 수 있는 통합 적용정이 또 나옵니다. 요 협정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땅 주인들 통합해서 뭘 설계할 수 있다. 밑에 제일 밑에 박스에 딱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조대지주입니다. 조대지주는 별도로 설계하지 말고 통합할 수 있다. 맞벽에 관한 요상 말고도 보시면 조경 설치를 한쪽 가운데 땅을 하지 말고 이쪽에 조경을 딱 심어 놓으면 전체가 다 같이 조경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접도. 여기만 도로에 딱 붙어 있어도 같이 붙은 걸로 간주해 주겠다. 그 다음에요. 뭡니까? 보시면 거기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그러면 지하층을 같이 통합해서 지하층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조항도 같이 이용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주를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예, 조대지주, 조대지주 이게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주주존 조대지주, 지주주존 조대지주. 특별 가로역은요, 건미보문. 여기는요, 이쪽은 보시면 저기 조건이공주, 부미공, 그다음에요, 계자 접보군. 여기는요, 지주주존 조대지주. 두 문자 두 개, 두 문자 한 개, 두 문자 세 개 따시면 무조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사항들 제가 딱 보란 부분만 딱 보시고 딴 거 다 넘어가세요.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건축위원회 나왔네. 건축위원회 444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입니다. 건축위원회 편도 이제 이것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냥 막 참고로만 알아주십시오.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건축 관련 심의를 위해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에 중앙건축위원회 두고 있다. 중앙건축위원회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시도에서도 시군구에서도 각기 시도 시군구별로 해서 지방건축위원회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자, 또 전체 건축이 보시면 다 한 번에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각기 보시면 전문가들 따로 모아서 분야별로 분야별로의 어떤 전문의가 다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사가 치면 전체 건축의 심의 한글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분야별 전문 가운데에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있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원래 시도에도 있었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중앙에만 있다. 중앙에만 분쟁 전문위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지방에서는요 대신 민원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분쟁은 국토장관이 한 것이고 민원 심사만 지방에서 한다 해서 민원만 따로 신설 딱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그만하십니다.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자, 어려운 사항들 나오지 않는 사항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요. 바로 여러분들 448페이지입니다. 건축분쟁심사위원회입니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그래서 건축분쟁 전문위, 이렇게 할게요. 분쟁 전문위원회, 전문위가 있습니다. 자, 하는 업무가 뭐냐? 하는 업무 보시면요. 업무하고 하는 어떤 방법, 분쟁 심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조정이 있고요. 또 재정이 있다.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자, 업무는 뭐냐? 보니까 업무가 보시면 건기주입니다. 관기주입니다. 관기주에서 건축 관계자입니다. 관계자면요, 건축주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습니다. 건축관이 기술자 있습니다. 뭐 전기, 통신, 가스 쫙 있겠죠. 인근 주민들, 가벌병 등이 있습니다. 자, 관계자끼리 내부에서 분쟁이 생긴다.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끼리 분쟁이 생겼다.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끼리 싸웠다. 심사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요, 이 건축주인과 주민 간에 싸운다.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인과 기술자가 싸운다.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자와 주민이 싸운다. 심사 청구할 수 있다. 관기주 간의 각종 어떤 이행잡종 분쟁 다 심사 청구할 수 있다. 별 필요 없어요. 관기주 내부에서 또 상호간에 싸운다.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오른편에 보시면 첫 번째 기역부터 시어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구성원들 필요 없고요.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450페이지 가십니다. 조정과 재정의 신청 절차입니다. 요건요, 조정한다. 상호간의 의견을 절충시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뭐냐? 재정한다. 재판을 한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3명의 위원이고요. 이쪽은 5명의 위원이 여기다 운영을 합니다. 재정은 재판하기 때문에 판관 출신의 한 명이 포함되어 됩니다. 이거 신청합니다. 신청하면요, 조정은 60일 안에 절차를 완료해 줍니다. 재정은요, 120일 안에 절차를 완료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해서 조정안을 재정안을 송부를 딱 해주면요, 조정일 때는 15일 안에 양자 모두 수락한다는 수락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랍니다. 이것이 있으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근데 재정안이 딱 송부해주면 60일 안에 한쪽이나 양쪽에서 불만이 있으면 정상적인 소송 제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없을 때 합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 60일, 120일, 15일, 60일 수락, 소송 제기 없을 때
합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만 딱 체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딴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파란색 부분만 탁탁탁 치고 가시면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나오니까 안심하시고 넘어가세요. 파란색만 탁탁 보시면 그 말씀이 전형이 파란색입니다. 그거는 볼 거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452페이지 가시면 건축민원, 건축민원 전문의, 민원이가 시도와 시군구에 있다 했습니다. 분쟁이 아니고 민원이다. 딴거보려고요. 민원 신청이 있으면 민원 신청이 들어온다면 민원 처리는요 15일 안에 해준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편 보시면요 민원 처리 절차 1번에 민원 질의 받으면 15일에 심의차 마쳐야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말은요 시험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15일 이것만 딱 체크만 해주고 딴 거는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나와요 시험에. 넘어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법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기타 보칙 벌칙이 있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리면 마지막에 457페이지에 이행강제금 하나 딱 남았습니다. 이행강제금. 이것만 딱 보고 이제 이 법을 끝을 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이 뭐냐? 법을 어겼습니다. 법을 위반했어요. 위반 딱 되어지면 첫 번째 먼저 처벌을 합니다. 해요. 수위가 좀 세면 형사처벌할 것이고 수위가 좀 약하면 행정처벌을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태료 처벌을 하겠죠. 이쪽은 보시면 어떤 징역이나 벌금 처분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될 것이고요. 자, 처벌되어지고 끝납니까? 돈 내었다 끝납니까? 안 됩니다. 안 돼. 다시 각종 어떤 지정명령을 딱 합니다. 명령 딱 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매한 분들이 내가 돈을 내었다. 그러면 이행하지 않는다. 안 되겠죠? 돈 내어도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딱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일단은 기한을 딱 줍니다. 요 기한 안에 당신 한 번 더 이행하시오. 이행 명령을 딱 합니다. 또 명령함과 동시에 계고를 딱 합니다. 만약에 요 기한 내에 두 번째 요 이행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당신한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라고 경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자, 근데 불구하고 요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고한 요것이 이제 부과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부과합니다. 부과예요. 자, 부과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입니다. 1년에 두 번씩이네요. 두 번씩입니다. 두 번씩 해가지고요. 계속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부과하고 난 이후에 사후에 이행했다. 이미 부과한 것은 계속 징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부과된 금액을 딱 보시면요. 크게 4대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고 기타 위반사항이 딱 보입니다. 4대 위반사항 보시면 그렇습니다.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 무신고한 건물이 여기에 해당이 딱 되어집니다. 무신고 해가지고요. 이 경우는 위반되어진 면적입니다. 초과되어진 이 면적의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의 금액의 50% 금액으로 1년에 두 번씩 계속 부과한다. 그 말 되겠습니다. 기타 위반 사항일 때는요. 시가 표준의 요 금액의 10% 금액을 1년에 두 번씩 계속 부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행 강제금입니다. 강제금. 인용이 오른편에 있으니까 딱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법 가겠습니다. 주택법 이제 이것도 한 4시간 정도 소개하면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